반갑습니다. 멋있게 등장을 못했어. 자, 그런 줄 알고서 수업하자. 오늘 29페이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중에 첫 번째 독립협회에 대한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독립협회 이야기 한 다음에 대한제국 수업을 나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독립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 독립협회라는 조직이 상당히 좀 유명한 조직이고 시험에도 좀 출제가 잘 되고 이랬던 상황인 이랬던 그 부분이니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 이 독립협회가 기억할 것도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찍어서 기억하면 되고. 자, 일단 1896년 이 독립협회라는 조직은 1896년 만들어져서 1898년에 해산이 돼. 약 한 2년, 한 2, 3개월 정도 짧게 활동했던 조직인데 상당히 좀 임팩트가 좀 컸었지.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억해야 될 거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 이 이야기는 아반파천부터 좀 기억을 해야 돼. 아반파천. 1896년 겨울에 2월달에 그 을미사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잖아. 우리 전번 시간에 이거 공부했잖아. 그치?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고종이 도망을 가긴 했어. 그래서 약 한 1년 정도 이제 거기에서 보호를 받았는데 선생님 매번 그런 얘기 하지. 인생에 공짜는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국의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모든 거는 자신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왕을 압박을 해가지고 왕으로부터 많은 이권을 얻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간파천의 그 왕이 러시아 대사관에 도망가 있는 이 1년간 우리나라의 많은 이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뺏기게 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러시아가 그러는 거야. 이제 그 러시아 대사관 2층에 이제 고종의 숙소를 만들어주고 이제 얘네가 이제 고종을 보호하는데 이 러시아 대사였던 이제 베베르라는 대사가 매번 이제 아침에 문안 인사와가지고 고종 인사하고 밤새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폐하 근데 우리가 보호하고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군대 훈련에도 들어가고 막 이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 고종 입장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되는 권리, 이거는 이권이라고 부르잖아. 돈이 되는 권리.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하나 넘겨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주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러시아가 울릉도의 산림 채굴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압록강 있는데 이제 나무 자르는 산림 채굴권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면 다른 여러 나라들도 니네 예전에 우리 공부했을 때 그거 기억나? 최혜국 배우? 미국이 이거를 처음 먹고 나서 이게 뭐라고 기억날? 이거 움직인다. 됐네. 기억날 거야. 어떠한 한 나라가 좋은 권리를 가져가면 모든 나라가 그 권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게 최혜국 대우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미국하고 조약 맺을 때 이거 준 이후로 그 다음 나라들은 모두 다 이 최혜국 대우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하나를 가져가면 다른 나라들한테도 하나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이 돈 되는 권리들을 엄청나게 뺏기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거의 나라가 진짜 기둥 뿌리채 뽑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니네 교과서 29페이지 보면 그 밑에 자료실에 나오잖아. 어떤 나라가 갖고 갔는지 이제 대강 여기 정리가 되는데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 뺏긴 게 많단 말이야. 이게 불과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아간파천 상황에서 이제 열강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게 강한 나라들이 서양의 강한 나라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쯤 미국에서 누가 돌아오냐면 필립 제이슨, 미국명 필립 제이슨인데 누구냐? 서재필이라는 사람. 서재필. 이 서재필이 선생님 앞에서도 우리 갑신정변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누구냐면 그 김옥균의 개화당 있잖아. 그 개화당 중에 가장 젊은 19살의 청년이 서재필이었단 말이야. 그때 갑신정변 실패하고 나서 일본 통해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그 미국에서 이 사람이 10몇 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돼. 특히 지금 치면 조지 워싱턴 대학인가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서양 의학 박사,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공부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 사람이 1895년쯤 이제 갑신정변에 연루됐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이제 체포령
쉽게 얘기하면 영모죄가 풀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멤버들이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조선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고종이 아간파천하고 있었던 1896년이었어. 그래서 이 서재필이 고종을 만나. 그러니까 고종의 입장에서는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미국 가서 상당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제 능력을 갖추고 돌아왔으니까 소중한 인재잖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져보지 못한 인재잖아.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 많이 선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종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 틈바구니에 껴서 막 이런 힘든 와중에 서재필이 좀 서양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일정 부분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했던 거고 서재필 역시도 돌아와서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오케이? 그래서 서재필이 처음에 이제 고종이 상당히 서재필을 예뻐했대. 그래서 막 개인적으로 돈도 지원해주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 서재필은 돌아와서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조선에서 뭐를 처음 시작하냐면 신문 사업을 처음 시작해.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이제 이 서재필은 그런 한이 있었던 거야. 갑신정변 때 자기가 젊어서 이제 우리 공부했었잖아. 갑신정변에서 개화파가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은 이상한 내용은 별로 없지. 근데 지지를 못 받았었잖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뭐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서재필 입장에서는 그때 민중들하고 백성들하고 이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지지를 못 받았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의 변화, 개화의 흐름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일깨워서 이제 조선이란 나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능력을 키워내면 좀 더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얘가 신문 사업을 시작을 해. 신문. 우리 역사 최초의 민간 신문이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 신문이 뭐다? 독립신문이다. 독립신문. 오케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찍어낸 신문은 예전에 한 번 있었어. 예전에 막 개화정책 추진할 때 그 방문국이라는 인쇄소에서 한성순보라고 나라에서 찍어낸 신문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나라가 주도했던 거고 지금 같은 회사가 만들어내는 민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신문은 이 독립신문이야. 서재필이 만들었던. 이건 한글판, 영문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이 사람이 영어의 자유로우니까 한글판, 영문판 두 가지를 만들면서 신문을 만들어내고 이 신문에서 이제 새로운 소식 전하고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거지 서재필이. 그러면서 이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서재필이 이제 신문에서 주도했던 사업이 뭐냐면 우리도 이제 누구의 속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나라의 속박이었겠지. 뭐 예전엔 청, 일본, 러시아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자주국가, 스스로 주인된 국가를 만들어보자 그런 상징적 의미로 어떠한 사업을 계획했는데 그 사업이 뭐냐면 예전에 서울 북쪽 끝에 지금 이제 서대문구이 있는 데지. 거기에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관리가 거기 나가서부터 기다리고 스탠바이하고 서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나라 사대의 상징적인 공간이지. 그게 뭐냐면 그게 영은문이라는 거야. 은혜에 보답하는 문이다 그런 뜻이야. 영은 니네 우리 교과서 보면 나오지. 그 영은문이라고. 이 영은문이 아직도 있었는데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이 영은문을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우리 독립의 상징인 뭐를 만들자? 독립문을 만들자 하는 이 독립문 건설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금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요즘 치면 뭐 1,000원, 5,000원, 만원 뭐 이런 식으로 소액 기부를 받아가지고 벽돌 한 장이라도 내 돈으로 사서 뭐 독립문을 건설하자 이런 식의 이제 그 운동을 펼쳤던 거야. 근데 이게 호응이 엄청 좋았어요. 독립문 건설 프로젝트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몇천 명씩 막 지원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이 사업을 완성을 했어. 독립문 건설하는 사업을.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국민적 열망과 모임을 그대로 날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사람들이 조직해서 이게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 볼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묶어서 무슨 협회로? 독립협회라는 민간 단체로 만들어낸 거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서재필은 처음에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고 독립신문에서 독립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그거에 호응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뭐를 만들었다? 민간단체인 독립협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이 당시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전국의 회원이 뭐 13,000명인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민간단체 조직으로 성장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이 뭐 이 당시 13,000명이면 지금 뭐 20만 명, 30만 명 이상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뭐 그런 걸 통해서 백성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자유민권운동도 펼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개혁운동도 하고, 그지? 자강개혁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스스로 강해지는 자주국권, 나라의 권한을 지키는 자주국권운동도 하자 하면서 이런 세 가지 운동을 중심적으로 펼치게 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고종이 어디에 도망가 있는 상황이야? 막 러시아 대사관에 도망가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고종 폐하 돌아와라, 우리가 지키겠다. 고종 폐하는 황급히 이제 우리 뭐 경복궁으로 돌아와라, 막 이런 운동. 그리고 러시아는 뭐 압박하지 마라, 고종 황제를 압박하지 마라, 막 이런 식의 운동들. 러시아 이권 그만 가져가라, 니네들 가질 만큼 가졌다 해가지고 러시아가 지속적인 요구를 하는 이권 저지 운동도 피고 대형 단체로 성장을 한 거지, 독립협회가. 이해됐니? 그래서 사실은 이 힘 입어가지고 고종도 돌아오고, 고종 1년 만에 97년 2월에 돌아온단 말이야. 고종도 돌아오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대한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이제 원동력도 이런 국민적 지지에서 얻고 했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서 독립협회의 파워가 이제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정치개혁해야 된다. 야, 그거 봐봐. 우리 교과서 보면 이 사람들 했던 운동 뭐가 있어? 야,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 이런 식의 운동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세련된 이야기잖아. 신체의 자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무슨 이야기를 하든 뭘 찍어내든 그런 거 터치하지 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당시에 진보한 단체였던 거지. 조선이란 나라 이제 갓 뭐 신분 해방이 뭐 이제 갓 이번 1년 2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 해방됐으니까 한 2년밖에 안 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독립협회 활동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진보적이었는지 그런 구호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특히나 이 독립협회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왕조국가의 잔재, 우리는 신하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다 조선이란 나라가.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국민이고 시민이다, 뭐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뭐 우리가 키워갈 수 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이런 식의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개념 같은 거를 심어주는데 엄청나게 집중을 했었던 거야, 독립협회가. 그러면서 종로에서 대규모 민중집회 같은 걸 열고 그러는 거지. 지금 치면 대규모 촛불집회 같은 거야. 지금도 촛불집회 같은 거 하면 대단하지만 이때 당시에 1896년, 97년, 98년 이때 대규모 민중집회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지. 서울 시내 집회에 막 5,000명, 6,000명씩 모이고 그랬을 때잖아. 야, 이 당시 서울 시내 인구가 뭐 3, 40만 명도 안 되던 3, 40만 명 정도 되던 시절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열었던 집회 중에 가장 대단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만민공동회라고 부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1898년인가 만민공동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 상징적인 장면이 있어. 만민공동회 집회. 여기에 막 정부 고위 관리들도 참여하고 그런단 말이야. 정부 고위 관리들 막 정상품 이상이면 지금쯤에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일반 백성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1,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야, 무슨 2조 판서가 무슨 일반 시민하고 일반 백성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 이런 거.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지. 그러니까 이 당시 독립협회가 얼마나 사람들의 정치의식이라든가 뭐 민권 이런 거를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상징적인 모습이지. 야, 이 관민공동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상품 관리들이 참여했는데 이 만민공동회가 열린 첫 연사가 누구냐면 백정 출신이야.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 백정이면 뭐야? 소돼지 잡는 사람인데 조선에선 최하층 취급을 받던 사람이잖아. 그렇잖아.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1호 연사로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정치에 대해서 연설을 해. 나는 직업도 현찮고 뭐 배우지도 못한 놈이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 막 이런 식의 연설을
관리들 정산품 관리 앉혀놓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상당히 이 독립협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이권 저지를 했어. 서양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권을 많이 저지시켰어. 그래서 우리 그 밑에 교과서 보면 나오는 뭐 저령도가 어디냐면 지금 부산의 영도인데 거기에 옛날에 자원도 많고 했었나. 그래서 그 러시아가 가져가려고 그러고 막 일본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을 치면 이들이 집회해가지고 우리 거 뭐 손대지 마라 밀어내라 해가지고 걔들이 손 털고 나가고 러시아가 뭐 먹으려고 그러는 거 많이 뱉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 독립협회가 이제 정치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자. 입헌군주제로 가자. 입헌군주제로. 이게 교과서 학교에서 수업할 때 몇 번 얘기했었지. 근대적 정치개혁은 입헌군주제냐 미국식 대통령제 공화제냐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도 입헌군주제로 가자. 일본 영국식에. 이게 근대로 가는 다른 방법이고 백성들이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추진하면서 뭐를 만들려고? 우리 역사 최초로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의회 개설 운동을 펼쳤단 말이야. 의회 개설. 그래서 초기에는 고종도 어느 정도 여기에 동의를 했어. 지금 뭐 고종이 지금 뭐 진짜 밑바닥까지 갔다 왔잖아. 뭐 궁전에서 왕비 죽고 자기는 러시아 대사관 도망갔다 오고 이러니까 지금 이거저거 가릴 상황은 아니고, 그래 입헌군주제라면 나의 군주권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는 개념인 거잖아. 그래서 독립협회와 함께 의회를 만들고 이렇게 입헌군주제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의회를 중추원이라고 해서 원래 나라에 있던 조직인데 이걸 의회식으로 바꾸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추원에 50명의 의원을 처음에 50명의 의원을 둬서 이제 근대식 의회 역할을 하게 하고 25명은 고종이 이제 추천을 하고 왕에게 추천권을 주고 반은 25명은 어디에서 이 독립협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국민대표와 왕이 투보부 대표가 같이 의회를 만들어서 정치를 꾸려보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보자. 막 이런 분위기가 으쌰으쌰 만들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런 거 하자고 왕에게 헌의육도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뭐 6가지 항목을 정리해가지고 고종에게 막 올리고 그랬었다고. 고종도 그래 내가 뭐 이 정도는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니들이 뭐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 이 정도 받아주겠어 하고서 막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상당히 허니문 같은 분위기가 막 가고 있었는데, 이 독립협회가 이렇게 활동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기존의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도 똑같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국가개혁을 하자고 막 요구를 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면 지금까지 나라가 잘못돼서 아니면 다른 나라한테 이제 빌붙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돈을 벌던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이런 수구 세력들,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 존재들, 이런 애들이 고위직에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이제 점점 갈 길이 멀어지는 거지. 그치? 이런 애들이 점점 나 밀려나는 거 아니야? 권력에서 밀려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수구 세력 애들이 이때는 이런 수구 세력 애들이 이 독립협회 세력과 독립협회 세력과 그 고종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얘들이 이 수구 세력이 고종에게 독립협회는 사실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뭐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다. 공화제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다. 공화제는 미국식이야.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걸로 치면 입헌군주제는 어쨌든 왕의 권한을 일부 인정을 해주는 거지만 공화제는 지배자를 없애고 왕을 없애고 그냥 모든 걸 다 국민대표로, 요즘으로 치면 그냥 대통령제식으로 가자는 거야. 왕 없애고. 그러니까 고종의 입장에서 공화제는 받을 수가 없지. 자기가 어쨌든 왕인데. 그치? 그래서 공화제를 추구하려는 애들이라고 이간질을 해. 그래서 고종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을 하게 되고 독립협회에게 해산령을 내리고 했는데 독립협회가 저항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가가 중심이 돼서 한국협회라는 나라의 명령을 받는 관변단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라가 돈 대고서 만들어서 쟤네랑 싸움해라 해가지고 만든 단체야. 그래서 이 단체하고 독립협회를 계속 싸움을 붙여. 독립협회 집회하면 옆에 가서 집회해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양비론인 거지.
야, 니들 둘 다 잘못이야. 그래서 한국협회도 해산하고 어디도 해산하고 독립협회도 해산을 해가지고 독립협회가 1898년 겨울에 강제 해산당하게 된단 말이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한 2년 몇 개월 정도 짧게 존재했던 단체이긴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상당한 임팩트가 있었던 단체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백성들의 정치의식을 그러니까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좀 이해해야 된다. 백성들의 정치의식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열강의 이권을 저지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로 큰 임팩트를 남겨놨던 거지. 그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서재필이 중심이 됐었던 단체고 나중에 이제 또 뭐 윤치호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사람 이름은 중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단체가 어떤지만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 자, 아간 파천하던 시절에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이 신문을 만들어서 백성 계몽을 위해서 신문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었던 신문이 독립신문이고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독립신문에서 독립문 건설 운동을 추진했었는데 그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를 만들게 된다? 독립협회를 만들게 된다. 그 다음 독립협회는 이런 세 가지 자유민권, 자강개혁, 자주주권의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성장시키게 되고 종로에서 열었던 만민공동회 등이 정치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근대 식 의회 추진운동을 실시했었지만 공화제를 추진한다는 의심을 받고 해산당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에 있는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아. 중학교 과정에서 알만한 내용을. 오케이? 그래서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29페이지 그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 갈 거다. 야, 충분히 예상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을 당했어. 그럼 이런 열망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그냥 이제부터는 그럼 집에서 쉬어야겠다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을까? 아니겠지. 이렇게 한번 뭉치기 시작하면 이 열망은 계속 이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독립협회 해산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 단체의 국가를 위한 그런 이제 국민들 생각을 발전시키는 이걸 계몽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다음에 이 독립협회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들에 대해서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독립협회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요거 정리하고 다음 타임에 뭐에 대해서? 대한제국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알겠지? 좀만 쉬어.